윤석열 후보의 청년 지지자들이요, 불통을 공론화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마련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자 선대위 청년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장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예, 이 기자회견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네, 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20대 청년 지지자 모임입니다. 공정의 목소리라고 하는데요. 이 경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윤석열 후보의 행보나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대단히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요. 네. 20대 청년들의 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용한다든지, 항의하는 논의 구조도 폐쇄한다든지, 또 심지어 이제 이준석 당대표를 패싱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많은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청년들이 저희한테 돌아선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청년들이 돌아선 겁니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청년들이 저희한테 돌아선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청년들이 돌아선 겁니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청년들이 저희한테 돌아선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청년들이 돌아선 겁니다.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 지지 청년층의 이탈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윤 후보의 지지자들이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지지 철회의 이유 지금 크게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패싱 논란이 좀 직접적인 영향을 줬을까요? 사실 이준석 대표 패싱은 그저께부터 시작된 얘기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소위 잠행을 하는 점은 그저께고요. 오히려 저희는 한 며칠 전부터, 그 전부터 사실 상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청년들을 홀대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었고, 윤석열 후보가 이 청년들을 홀대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었고, 윤석열 후보가 이 청년들을 홀대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었고, 여러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접촉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전혀 제가 보기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이유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지지 철회 의사를 확인하는 순간 제가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사실 여러 가지 소통에도 당연히 능하시고 청년들을 존중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또 그걸 지지 선언으로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일 때 이 청년들에게 오히려 더 이 불통 이미지만 각인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일 때 이 청년들에게 오히려 더 이 불통 이미지만 각인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일 때 이 청년들에게 오히려 더 이 불통 이미지만 각인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설득은 저도 근거가 있어야지 설득을 할 텐데 그 근거가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행보였다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여러 가지 청년들에 대한 홀대가 결국은 이제 반대 진영을 지지하게 만들었다. 근본 이유는 그렇게 짚어주셨고요. 자, 이준석 후보와 친분이 두터우십니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자, 이 대표 지금 부산 그리고 순천 여수, 제주로 간다는데 이 일련의 논란, 지금 상대당의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이 정도까지 당해야 되나? 그때 당대표면 무시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수정 우리 교수님이 30대 아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저도 70대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래요? 70대는 제가 잘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또래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후보는 입당하는 과정에서부터 당대표를 패싱하셨는데, 보통 이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도 경선 후보 간에 상의를 하고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홍준표, 유승민 후보 다 패싱하셨죠. 또 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모시겠다고 하는 분이 그 밑에 조직은 김병준, 김한길 등을 모신다고 하면 김종인 대표까지 패싱하다. 또 사무총장도 권선동 의원 하면서 당대표 호소하기로 만들었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할 일도 없는데 사실 돌아다닐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메시지가 더 가관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백불 보니까 헤매고 있던데 다음에서 이만 보지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또 예를 김병준, 장재원 등 의원님들 등은 이 당대표 그렇게 할 짓이냐? 약간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시를 당했는데 이 정도까지 당하셨구나. 정말 제가 친분 이런 걸 떠나서 이 당과 정치 성향을 떠나서 저희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님을 홍보본부장까지 경임시키면 그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 너무 홀대당했다.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좀 감정이입을 하셨는데. 네. 내년 지방선거나 2024 총선에서 어느 정당의 청년들에게 더 기회를 많이 주는 그런 공정한 공천제도를 도입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답은 국민의힘이 37.3으로 29.8을 받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높았어요. 더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2030 청년들한테 특히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조사 결과. 네.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이준석 효과일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해봤고, 어쨌든 이준석을 36세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었던 게 결국 그 변화를 바라는 2030 세대 플러스 또 60대 이상의 노인 세대들도 변화를 바라는 세대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현상인데, 그 이준석 효과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 건가? 혹은 홍준표 지지하는 세력들이 청년들이었잖아요. 네. 2030 청년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서 홍준표 대표가 그러니까 당원 투표 말고는 일반 국민 투표에서는 더 높았잖아요. 네. 높았는데 그 힘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홍준표 전 대표를 지지했던 그 청년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홍준표 전 대표를 지지했던 그 청년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홍준표 전 대표를 지지했던 그 청년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국민의힘을 변화시켜서 청년들이 바라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로 만들자고 하는 그런 어떤 예전의 움직임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조금 보이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그 상황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년 지지세가 빠지면, 그러니까 청년 친화적인 정당이다라고 큰 차이도 아닙니다. 37.3 대 29.8이니 큰 차이도 아닌데, 그렇게 그래도 좋게 평가해주는 이 국민의힘을 지지한 이 청년 지지세가 빠지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한테는 아주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네.